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요. 어느덧 한 해의 반,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송출 서버가 멈춰서 방송이 하나도 안 나가는 침묵의 순간도 있었고요. 이상한 외계인 소리처럼 방송이 나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작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직장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당사자,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남녀노소 주민들의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라체육공원을 산책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담은 사연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월간 한심 6월호 시작합니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마음 수평선 파도에 손등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한심의 편집장 차정호 인사드립니다. 6월호 방송 첫 노래로 선우정아의 상상 들으셨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삽입됐던 곡이죠. 우리 방송국이 어느덧 6개월을 잘 버텨왔는데요. 2024년에 남은 6개월은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방송들로 가득 차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유쾌한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자, 이제 한 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에서 진행됐던 행사들 지금 만나보실게요. 5월 5일 안심근린공원에서는 제22회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에 있는 31개 단체가 물심양면으로 십시일반 힘을 보태서 즐거운 놀이와 신나는 체험이 함께하는 어린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비가 와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2년간 이어진 동네 사람들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에 훈훈해지네요. (5월 11일에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역사상 처음으로 생일 축하 광고가 전파를 탔습니다. 바로 한울 아버지께서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한울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멘트와 또 신청곡이 전파를 탔는데요. 우리 대구 동구 FM이 이벤트 맛집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이벤트로 우리 라디오 한번 이용해보세요. (5월 19일에는) 동호지구에서 발달장애인과 어울려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가족 교회에서 야외 예배와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소풍 간 것처럼 도시락도 먹고 그다음에 공원에서 게임하는 사진을 봤는데요. 다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한가족 교회는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청년 사랑방 모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23일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상장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동안 새천년 청소년 교실, 안심 아일랜드, 아동 청소년 통합 안심 네트워크 지역 공동사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보상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다시 한번 장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상 한 달 동안 안심마을 소식을 간추린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나 지루지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나 안대샘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넘어
혜은이의 파란 나라 들으셨습니다. 어린이날 축제 소식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가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다는 그런 나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가 이 노래 가사인데요. 안심마을에서는 이미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참 멋지지 않나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안심마을 목소리 순서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 달 브리핑 내용 중에서요. 이번 달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올해로 22번째 행사였다고 하니 안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규 리포터 나와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리포터 김민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카페 사람 이야기 혁신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곳으로 어린이날 축제를 기획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앞선 월간 브리핑에서 제22회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가 열렸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인터뷰 나누면서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랑 어린이집 유치부 교사 이수진입니다. 네. 네,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윤문주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역할이시죠? 저는 원장이라고.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친근한 우리 원장님까지 네, 네. 같이 와 계십니다. 네, 두 분은 이번 제22회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에서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저는 그 형식적 준비위원장. 형식적 네.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 실무는 거의 보지 않으면서 아, 네네네. 이름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는 옆에 계신. 실무는 우리 그 어린이날 그 참가하신 네네. 모든 분들이 실무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실무 중에서도 총괄을 하신 분이 네.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이수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순희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 때 이것저것 그냥 일을 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실무 총괄님 이수진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입니다. 이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는 어떤 행사이고 또 올해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졌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날 행사는 안심지역은 아무래도 네. 좀 특징이 있다면 20년 넘게 계속 해오면서 일단은 관으로부터 이제 지원이 없이 자체적인 회원들 그리고 네. 어린이날을 함께 준비한 기관들이 자부담을 조금씩 내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은 네. 대학생들을 네. 모셔와서 네. 봉사활동을 하거나 네. 그리고 또 저렴하게 네. 천막을 네. 빌리거나 네. 그죠? 아. 그다음에 몸으로 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재료비를 부담하거나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사실은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네네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20년 동안 한 번도 그 관의 지원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는가요? 딱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그 교대, 그러니까 지금 교대에서 네. 분리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네. 그 동구에서 처음 네네네네. 1회죠. 네. 1회 했을 때 그때 한 번 딱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말고요. 동구청으로부터. 네. 그리고 나서는 받은 적이 없죠. 아. 이렇게 그래도 이 대구 지역에서 좀 큰 규모로 이렇게 어린이날 축제를 20년 동안 이어오고 또 네.
또 규모에 비해서 저렴하게 네, 규모에 이렇게 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참 네, 네. 마을의 힘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네. 네, 올해 행사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을까요? 뭐 이수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저희 어린이날 동구의 행사는 특징이 뭐죠? 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도 일단은 대학생들을 한 몇 명 준비했습니까? 봉사활자를. 봉사자가 거의 한 100명이요? 네. 거의 합치면 100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프로그램과 아이들 저희는 조금 다른 1대1 매칭이라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 한 명과 네. 아이 한 명. 부모님들은 쉴 수 있도록 네. 뭐 이런 행사의 특징인데. 네. 그게 정말 모두를 위한 축제군요. 그렇죠. 아이들 기울고 어른들은 또 쉴수 있고. 이렇게 그날 5월 5일이지만 네. 그래도 아이들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맡아주니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네.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여유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되죠.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걱정이 이렇게 어린이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이제 제가 막 놀이공원 같은 데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계속 어머니가 따라다녀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부모님들이 힘들었겠다 그날이 그날이 저는 너무 기다렸지만 어른들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까지 좀 잘 고려한 네.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더 막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좀 에피소드라든지 또 비가 와서 생겼던 일들 이런 게 있을까요? 80만 원짜리 좀 주실 수 에어바운스 맞나? 그 이름이? 맞아요. 에어바운스 그거 맞아요. 해봐요. 그게 뭐고 완전히 어린이날에 뭡니까? 메인 콘- 하이라이트. 메인. 예. 그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네. 뭐가 됐냐면 거의 전시용으로 지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없으면 비도 오지. 애들은 놀지를 못해요. 물이 고여가지고 아예. 네. 되게 큰 맘 먹고 준비를 했던 건데 네, 당일날 비가 계속 일주일 전부터는 오후에 올 거다, 밤에 올 거다.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네. 조금씩 막 조금씩 막 아침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고 저 잠도 못 자고 저 에어바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떡해. 일단은 준비는 했잖아요. 에어바운스 대여를 했으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 네. 거를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전기가 또 모자랄까봐 네. 발전기도 준비를 해놓고 맞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펼쳐지면서까지 정말 점심때까지만 해도 버티자. 딱 네. 2시간만이라도 버티자 그랬는데 네. 네. 아예 쓰지를 못했습니다. 네. 비가 몇 시부터 왔어요 그날 그러면? 딱 시작할 때. 펼쳐하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빗방울이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예쁘긴 예쁘다. 네. 한편으로는 저 돈을 어떻게 하지? 네,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그런 좀 눈물 나면서 하루 종일 봤는데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들도 뒤에서 저 에어바운스에 발 한 번 못 들이고 만지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문제, 한편으로는 저거라도 없었으면 오늘 어떻게 그죠. 됐을지 아무도 몰랐죠. 뒤에 사람들은 네. 다들 평가가 네. 비도 오고 네. 참가자도 적고 네. 굉장히 좀 을씨년스러울 수 있었는데 근데 저런 이 에어바운스라도 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좀 느낌을 좀 상쇄시켜준 그런 역할. 예. 그래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그렇죠. 보이니까 여기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구나. 비가 오지만 축제를 네. 하니까. 비가 와서 우울했으나 에어바운스를 보면서 어린이날 맞다. 네. 돈은 뭐 참 아깝지만. 그래도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도 거기에서 조금 안심을 했어요. 네. 이거 있었으니 다행이다. 아이들이 진짜 날씨만 좋았으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네. 역할이 조금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네, 비가 오는 이런 아주 그 위험하고 삭막한 상황에서 네. 에어바운스가 그래도 이 어린이날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네. 그런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거였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올해 어린이날 축제라고 이렇게 딱 누군가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비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에어바운스. 외래온 에어라운스. 네, 그게 먼저 생각날 것 같은 어린이날 축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올해로 22회째를 맡고 있는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입니다. 22회째라고 하면은 20년 넘게 지속을 해왔다는 건데요. 이 어린이날 축제의 첫 시작이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안심마을 축제를 기획할 때는 어떻게 막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 어린이날 축제는 네. 교육대학교 네네네. 남구에 가면 있죠. 있죠. 남구에서 9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처음 제가 그 축제 이 어린이날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장애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5월 5일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또 제가 봤었을 때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그런 행사가 잘 없어요. 장애 아이들. 네. 이게 이제 없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의 행동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리도 좀 지르기도 하고 통제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5월 5일날 돼서 부모님들이 대구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네. 어린이날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데리고 나가서 참여하기가 남들 시선이 네네. 이제 의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5월 5일이지만 못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교대에서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초등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대학교의 그 총학생회 학생회와 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제 시민단체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이제 기획하는 단계부터 한번 네.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월 5일 날 갈 곳이 없으니 네. 이 행사에 함께 좀 참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하게 됐죠. 교대에서. 그때 교대에서 할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한사랑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참여를 이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아. 한 게 계기가 처음 시작이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2000년 한 2002년도부터 그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어린이날 행사가 따로 생기고 동구에 네. 또 어린이날 행사가 따로 생겨서 네. 교대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좀 각 지역별로 하는 것들이 네. 접근성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평가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도 좀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그런 그 이유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이 동구에서 네. 2002년도에 1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 안심 지역에 와서 2회째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2003년 네. 그때부터 이제
동구 그리고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 교대에서 하는 게 몇 년도라고요? 그게 제가 참석했던 게 아마 97년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 계속 이 역사가 이어져 왔군요. 네네. 그렇게 보면 역사로 보면 꽤 긴데 네. 그 이제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로만 한정시키면 이제 22회죠. 네네. 아마 2010 그 4일 그 세월호 네. 그 사건 때 네.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할 때도 있었고, 네. 근데 코로나가 있을 때는 작게 이렇게 네. 다른 방식으로 네. 집단으로 모이지 않게 해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22회째가 네.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 네. 멋있습니다. 이게 또 네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참여했냐를 듣고 나니까 좀 더 이 축제에 대해서 네네네. 의미를 깊게 그렇죠.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아무리 또 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축제라는 것이 어떤 다른 곳에 지원 없이 20년을 우리 자체적인 힘만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그걸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원동력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가장 큰 힘은 아무래도 이 행사를 이렇게 동의해 주신 분들이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있겠죠. 네. 제일 큰 사람은 이제 한사랑 어린이 교사 선생님들이죠. 네. 선생님들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이제 이렇게 초월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들은 분들 다들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빨간 날.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녀 때 들어오셔서 결혼 안 해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월 5일 날 자기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날 때 같이 있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 애들 어디 가셨어요 그때? 어디 가 계셨어요 그때? 이제 아빠랑 따라갔나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네.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네, 같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황. 어리니까 누군가에게 또 저도 조금 부탁을 크면 이제 데려올 수가 있겠죠. 네네네네. 그 아주 어리면 이제 엄마 보면은 계속 옆에서 붙어서 막 네.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아무래도 뭐 어린이 쌤들이 초창기에는 그 함께하는 기관이 작다 보니까 네. 저희 어린이 쌤들이 이제 그 인원이 많아요. 네. 많으니까 부스도 여러 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네. 좀 모자라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메꾸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막을 접고 나르는 게 쉽네요. 근데 아주 능숙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단연이 아니죠. 십수년간 이게 단련 대신 이게 촥촥촥촥 이렇게. 네. 그래서 저 지금은 이제 안심마을 안에 있는 안심마을 사람들 안에 여러 사회 경제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단체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복지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또 함께 해줌으로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또 초창기 역사에 많은 단체가 없었을 때는 네. 한사람 어린이집 주축으로 해서 네.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분들이나 이제 그 회원분들이 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진짜 여러 단위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네. 많이 원동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 이수준 선생님께서는 보시기에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했지만 원망이 많으실 겁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어린이날 축제를 이끌어갈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어린이집이 저희가 직장으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무언가 이게 직장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일하고 하고 이제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저도 처음 시작을 했고 이건 뭐지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 단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점점 이렇게 한 해 볼수록 지역에 계신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계신 숨은 인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솔직히 저희 원장님 혼자
저희끼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저희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그것들을 쉽게 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고 다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왔고 유지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솔직히 규모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분들께 저도 이번에 원장님 도와서 총괄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좀 힘들어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뭐 해줄까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말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저는 그것은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총괄을 하거라. 뭐 그런 이제 아,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원장님. 지금 괜찮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이번에 그 자리에 네네. 있으면서 네.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이 한번 한마디 툭 던지면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어린이날 축제를 계속 꾸려오시면서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워낙 그 지금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천막도 사실은 마을 안에 있는 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럭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들고 있죠. 네, 들고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했었을 때는 이 뭐 내용도 어린이날 당일날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우리끼리는 이제 세팅하는 거,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이 어린이날 당일 행사를 이제 해내기 위한 물리적인 어떤 준비물들이 대단히 많죠. 첫 네, 번째가 이제 천막이나 그다음 테이블, 책상, 그다음 의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무게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36 무게 36 텐트죠. 천막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할 때는 군용이었어. 천막이 진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카키 색깔로 이렇게. 이 카키 색깔이 흰 색깔로 해가지고 그 줄로 당겨서 이렇게 쫙 세우는 게 있어요. 안에 폴대 박아서 이렇게. 그럼 이게 못을 막아야 돼요? 막아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천막집 루프 그 뭡니까 그 위에 이렇게 덮는 텐트 위에 덮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건데 완전 군용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무게도 대단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36 텐트부터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많게는 뭐 40개 이거를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돈이 워낙 드니까 아낄 수 있는 게 그럼- 이걸로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천막을 그 가벼운 36 텐트 36보다 더 싼 걸로 찾다 보니 아니 그 이제 시중에서 빌리면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 아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는 단체. 그다음에 학교. 학교에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는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월성에 와라. 아니면 칠곡에 있다. 안심해도 북구에 있다. 이러면 네. 그 천막 40개를 차에다가 당시에는 뭐 트럭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 봉고차 뭐 이런 데다가 싣고 그것을 들고 와서 세팅을 다 운동장에다 해놓고 그러면 한 뭐 12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날 치면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쫙 피면 되지만 그래서 그 천막을 지키려고 이제 밤새 같이 있어야 되고 대학생들이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다 하고 거기 다시 갖다 주면 이제 빨리 뒤풀이는 참여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 갖다 주고 나면 이제 또 밤 11시 12시쯤 돼서 이제 와서 그 뒤풀이 마지막에 참가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게 2002년부터 해서 3년부터 해서 한 2010년 가까이 했으니까 10여 년을 그런 것들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이수진 쌤은 뭐 최근에 혹시 요즘에 어린이날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재밌는 경험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지금 자기 이제 보면은 애가 지금 네. 첫째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 뭐 얘기하면 되겠네. 지금 둘째가 몇 살? 지금 7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미안한 감이 들기도 한대요. 애들을 못 데리고 온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어땠어요? 아니 저는 이거는 좀 별개인데 네. 예전에 제가 2005년에 입사를 해서 네, 처음 네. 이제 어린이날을 접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었던 건 없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실 때 자활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자활이라면 어떤 거?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참비태라고 대학생. 예전에 저희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아이들도 교사보다 훨씬 더 잘 보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되게 뛰어났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그 친구들 도움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원장님이 이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 자원봉사자 대학생들 친구들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천막을 가지고 오고 이런 준비 과정을 저희 교사들은 대부분이 준비하는 교사는 프로그램만 준비를 했지 이런 앞과 뒤에 이런 모습들을 전혀 저희한테 내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잠 못 잔다 오늘 또 거기 지켜야 된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저도 이제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런 마음에서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자꾸 저희한테 이걸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더 많은 걸 또 다시 느꼈고 이제 저는 그때 처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이기 때문에 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제가 봤던 친구들이 이 축제를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찾아오시는 졸업생 친구들 부모님이 계셔서 얼굴 봐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저희 아이들은 좀 주변에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신랑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에는 또 주변에 시골에도 맡겼었던 적이 있었고 좀 많이 방황을 했죠 아이들이. 근데 내 아이도 솔직히 어린이인데 좀 즐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눈치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데리고 와 올 수 있지 그랬는데 막상 내가 아이를 낳고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못 데리고 왔던 게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주변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안 편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질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솔직히 행사를 하면서 행사 부장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왔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조금씩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이게 나라도 조금 데리고 와서 좀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이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를 낳았을 때 좀 데리고 와도 괜찮은 분위기겠네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좀 컸으니까 자기 할 도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자원봉사자가 붙어주는 이 활동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낯을 가리지 않는 그때부터는 자활을 이제 같이 1대1 매칭해서 프로그램 돌고 할 때 같이 도와주니까 저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분이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여기 주변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지난번에 그 장애인 주간 행사 때에도 저희 아이들을 불렀던 이유도 엄마가 하는 일을 좀 보여주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그 좀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장애라는 거는 너무 책에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렇게 와서 그냥 한번 볼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씩 좀 집은 멀지만 한 번씩 좀 데리고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축제는 아이들이 왔나요? 왔었어요. 왔었어요. 네,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근데 왔었고.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자기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아요. 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너무 네, 좋은 것 네, 같고 네, 네.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 축제의 긴 역사 동안 많은 분들이 막 고생하시고 열정적으로 하기도 하셨지만 그 추억 속에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아이들도 어릴 때 이 축제를 봤던 친구 또 나중에 좀 더 커서 이 축제를 보는 친구들이 보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얻어갈 어떤 경험들도 되게 크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네. 제가 사는 동네는 네. 뭐 축제도 하긴 하지만 네. 제가 참여를 하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이렇긴 하지만 저는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좀 저도 한참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의 엄마가 내 엄마가 여기 일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이에요 제가.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그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일종의 네, 교육이죠. 부모님이 네. 하는 자기 내 엄마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네. 맞아요. 또 이렇게 훈훈해지는. 네, 지금 뭔가 훈훈합니다. 지금. 네, 훈훈해지는 어린이날 축제 네.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신청곡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인터뷰 오시면서 생각해두신 신청곡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요? 어린아이하고 비슷하게 네.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전에도 이 네,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하면 했었는데 이 프로 맞아요? 이 프로 다른 프로죠? 네, 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였었죠. 네, 그때도 이 노래를 딴거 신청하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네. 이 음악하고 거의 이렇게 좀 맞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이 음악과 관련한 또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랑은 아니라니까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사랑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서정적이라는 거지. 좋습니다. 감성을 이제 쫙 울리는 그 노래 가사를 딱 들으면 네. 그때 이렇게 어릴 때 뛰어놀았던 네. 그 어떤 계곡과 산과 어떤 그런 냄새를 아세요 혹시? 뭐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네. 전 알아요. 이제. 예. 저도 뭐 연배가 좀 있어요. 되면 나이가 좀 있어요. 그 계절에 그 시간대에 딱 느껴지는 그 네. 계절에서 특히나 조금 싸늘할 때 네. 이렇게 그 밥하는 연기가 있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싸늘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굴뚝에서 나오나요? 이거는 저 가마솥인가요 거기는? 너무 옛날로 쫙 잘 나오면 모르겠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쫙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 쭉 겪었던 아이들, 네. 이 동네에서 살아왔던 아이들이 네. 이 다음에 크면 그때까지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서정적인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또 밥 짓는 냄새 말고 무슨 냄새를 상상할지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서 이 노래 부른 가수는 예민인가를 맞아요. 예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도 밥 짓는 냄새가 나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예민이 부르는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우리 셋 하다가 엮었어요. 1분 목소리도 나왔고요. 왜 넓이 채널이고 깨물으며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 22회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 함께 하신 이수진 선생님과 윤문주 원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제 22회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는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는 이제 23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또 뭐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좀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다 모여서 하셨기 때문에 크게 뭔가 벗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원장님과 총괄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으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항상 할 때마다 이건 또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스스로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날씨가 항상 좀 고민이어서 네. 앞으로도 고민이긴 하겠지만 매번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비를 몰고 오는 사람인지라 작년에도 비가 오고 너무 내가 죄송해요.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막힐 정도네. 이거 세네요. 기후제 반대는 뭘 지내야 되지? 하여튼 햇빛이 제가 굉장히 비를 몰고 들어야겠네요. 왔는데 다행히 운동회 때 비가 안 와서 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날씨가. 내년에 그래서 실내도 좀 네. 앞으로는 네. 섭외를 미리 좀 해놓는 건 좋은 어떨까 생각입니다.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월 5일이 연휴가 낄 수가 있어요. 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땡기든지 밀든지. 당기셔야죠. 네. 네.
당기는 쪽으로. 네. 일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네. 네, 선생님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일 네. 수 있는데 네. 오늘 꼭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네, 네. 날씨라는 게 참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또 마무리 질문까지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 또 리플렛을 보니까 어린이날 축제에 이번에 31개의 마을 단체들이 후원을 하거나 또 참여를 했다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의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주민들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뭐 고맙습니다 이러면 네. 주체한테 그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출산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많은 돈들이 이제 뭐 이 노인분들한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아이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 행사부터 해서 그리고 사업들이 아무래도 좀 적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거꾸로 뭐 그것 때문에 또 예산들이 더 많이 편성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네.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딱 어떻게 보면은 매일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렇게 어른들이 시간을 내어서 뭐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굉장히 길지만 아이들의 상황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대구 동구 안심 지역에서는 계속 어른들이 이렇게 쭉 이어서 5월 5일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 뭐 거기에 조금 각자의 그 사업들이 있거든요. 다들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서로 이해하면서 잘 풀어서 이 어린이날이 계속 10년, 20년 계속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수진 선생님은요? 또 말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도 원장님 생각이랑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모든 분들한테 그저 저는 그냥 감사한 따름이죠. 네. 저희 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어린이날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런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갈 수 있게 좀 많이 서로 좀 많이 도움이 좀 필요할 때 서로 다가갈 수 있게 지금처럼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아유, 이렇게 또 두 분이 있고 또 두 분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앞으로도 계속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심마을 목소리 제22회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 준비팀에서 함께 하셨던 두 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이수진 선생님과 윤문주 원장님이셨고요. 네, 저는 리포터 김민규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월간 안심 2024년 6월호 이제 마지막 순서, 한 달 한 권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월간 안심의 마지막을 담당해왔던 한 달 한 권 코너를 6월호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짧은 방송 시간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안심마을 목소리도 그렇고 한 달 한 권 코너도 그렇고 녹음은 했는데 1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편집해서 지우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마을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니만큼 우선은 안심마을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책 소개는 다른 방송을 통해 좀 기회를 엿보기로 했어요. 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난 6개월간 개국 방송 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책, 또 좋은 기획으로 이제 소개해주신 동네 서점 책방 아이의 송영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방송이라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저에게 그 초대 코너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제작자로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달에 클레어 키건 작가의 이제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책 이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뭐 징검다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편한 소설, 또 한 번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오늘은 제가 너무 또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철학책을 한번 철학.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책이 철학이 내 손을 잡을 때. 네, 철학에 대한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슨 철학이 아니라 제목이 내 손을 잡을 때 이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철학이 살면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동네 철학원은 좀 많은데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은 그 철학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 생은 네. 망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시대인데 사실은 이 생망은 너무 슬픈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럴 때 아주 우연찮지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사실은 철학입니다. 네, 이런 철학책을 읽으면서 진실의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소리 중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용기의 아주 좋은 훌륭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철학책을 권해드리는 이유도 아마 평상시에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의 어떤 지향점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자, 한번 펼쳐보시면 파트 1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번 생을 춤추게 만드는 용기 한마디. 고래를 춤을 추게 만드는 건 칭찬이었는데요. 네. 자, 생을 때로는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뭔가 다시 일으켜서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한마디가 철학인데 여기 이제 소제목들 보시면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쭉 풀면 재미가 없고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뭔가 우리에게 지혜가 될 만한 명문장들이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예, 사실은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무지를 깨우치는 삶, 삶의 진선미 이런 얘기하면서 이 말을 또 하긴 하죠. 그러네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자 바로 밑에 플라토닉 러브. 이 플라토닉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플라톤에서 왔겠네요. 예, 그렇죠. 플라톤은 아주 어쩌면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어지러울 때 이런 쓸데없이 보이는 이런 관념이 또 자기에게 뭔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표대를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이 각 철학자들의 인생 이야기와 문장들을 뽑아낸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철학 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용기의 한마디, 또 철학의 지혜,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딱딱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 눈에 띄는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모르 파티. 예, 바로 나오죠. 네, 철학자 예. 니체가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철학을 이렇게 풀어낸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월호에 이제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분간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못 만날 텐데, 네. 혹시 좀 소감이 있을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또 다른 우연히 또 우리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필연이 되는 시간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그때를 위해 제가 또 열심히 좋은 책들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6개월 동안 감사했고 또 곧 만난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비싼 돈 들여 설치했는데 비가 와서 사용해보지 못한 에어바운스가 생각이 나서 조용필의 바운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날씨가 참 마음대로 안 되죠. 데프리카의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 6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편집장 차정호였습니다. 안녕. 이게 만들어서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Bounce, bounce,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